전하, 단정군이 궁궐을 포위했습니다. 623년 3월 13일 새벽, 전 역사상 가장 강력한 권력을 휘두르던 한 여인이 단 하루 만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계시. 천민의 딸로 태어나 개똥이라 불렸던 여자. 하지만 15년 만에 왕을 움직이고 대신들을 좌지우지하며 조선을 뒤흔든 실세가 되었습니다. 경창대군을 죽음을 몰아넣었고 임목대비를 유폐시켰으며 전 500년 역사상 유일무이한 폐모살제의 배우였습니다. 그러나 권력의 정점에 섰던 그 순간 그녀의 몰락도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조선 최고의 비선 실세 김계시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 개똥이라 불리는 천민의 딸이었습니다. 16살에 궁으로 팔려왔을 때 저는 궁녀로서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깨달았습니다. 1598년 가을 임진왜란 중에 제가 처음 광해군 전하를 가까이서 뵌 것은 운명이었습니다. 전하께서는 당시 세자이셨지만 선조의 총애를 받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그날 전하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외로움과 분노 그리고 결연함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이분을 지키는 것이 곧 제 생존이라고. 선조 승하 후 저는 전하의 눈과 귀가 되었습니다. 데뷔전을 오가는 사람들의 동선을 파악했습니다. 누가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어떤 물건이 오고 가는지 모든 것을 감시했습니다. 1609년 여름 이첨 대감께서 저를 불렀습니다. 대감은 대북파의 핵심 인물이셨습니다. 전하를 왕으로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1610년 초봄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습니다. 김제남 대감의 저택에서 비밀 모임이 열렸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김제남은 임목대비의 아버지이자 영창대군의 외할아버지였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저는 지밀상궁으로 승진했습니다. 왕의 침소를 관리하는 최고의 자리였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궁녀가 아니었습니다. 전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전하를 모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전하의 방패이자 칼이었습니다. 1614년 2월 영창대군은 강화도에서 죽었습니다. 온도를 뜨겁게 달구는 증살로 죽었다고도 하고 독살되었다고도 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결과는 같았습니다. 영창대군은 죽었고 전하의 왕위는 안전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손을 보았습니다. 피 한 방울 묻지 않았지만 이 손이 어린 아이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영창대군이 죽은 후 궁궐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임목대비는 서궁에서 매일 곡을 하셨습니다. 그 소리가 궁궐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이 여론을 조심스럽게 키워나갔습니다. 궁녀들 사이에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데뷔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느니, 수상한 물건이 발견되었다느니 온갖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관직 임명에도 제 의견이 반영되었습니다. 어떤 신하가 어떤 자리에 앉을지 제가 추천하는 사람이 우선순위를 얻었습니다. 후궁뿐만 아니라 대신들까지 저를 찾아왔습니다. 뇌물과 청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1618년 1월 마침내 임목대비께서 폐위되셨습니다. 대비의 자리에서 쫓겨나 서궁에 유폐되셨습니다. 조선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서궁에 유폐된 임목대비는 한 평도 안 되는 방에 갇히셨습니다. 햇빛도 제대로 들지 않는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드시지 못했습니다. 조선의 대비가 죄인처럼 갇혀 계셨습니다. 상궁마마 반정의 움직임이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하급 궁녀가 조심스럽게 보고했을 때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전하께 올라가는 모든
정보를 통제했습니다.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보고는 축소했습니다. 신하들이 불만을 품고 있다는 소식은 차단했습니다. 능양군은 선조의 손자이자 정원군의 아들이었습니다. 왕위 계승권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하께서 건재하신 마당에 능양군이 무슨 위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저는 궁녀 옷을 벗고 민가로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화려한 상궁의 옷을 벗어던지고 누더기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머리를 푼 채 얼굴에 먼지를 묻히고 서울 거리를 헤맸습니다. 한때 궁궐을 호령하던 제가 이제는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형틀에 묶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한때 제게 아첨했던 사람들, 뇌물을 바쳤던 사람들, 제 앞에서 고개를 숙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623년 3월 서울 형장에서 저는 이 세상과 작별했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는 4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에게 회자됩니다.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여 권력의 정점에 오를 때 이미 추락은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복덩이의 인생 이야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